시청자분들도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뭐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산 패널이 뭐 너무 싸가지고 뭐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좀 견제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뭐 대체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궁금하네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 산업을 장악하긴 했는데 이익은 별로 없다. 보통 어떤 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은 그 나라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게 되죠. 뭐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뭐 생산량 많고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면은 당연히 이익도 뭐 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장악했는데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죠.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이긴 쪽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중국 태양광 산업을 출발점으로 중국 제조업 과잉 생산의 구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조 능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 제조 능력이 이제는 중국 기업들 자신까지 압박하는 문제로 돌아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중국 태양광 산업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인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그냥 완성품 하나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가장 위에는 뭐 원자로에 가까운 폴리실리콘이 있고, 이거를 가공해서 웨이퍼가 나오고, 이걸로 태양 전지 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셀을 조합해가지고 완제품인 태양광 모듈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여러 단계가 있는 산업인데, 이 공급망 대부분에서 중국의 비중은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은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93.2%, 웨이퍼 생산의 96.6%, 태양전지 생산의 92.3%, 태양광 모듈 생산의 86.4%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단순히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많이 만든다 수준이 아니죠. 태양광 산업의 거의 모든 핵심 단계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그 장악력을 그대로 이익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중국 기업들끼리 서로 가격을 깎고 다 같이 손해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님이 100명이 있는 동네에 식당들이 이제 300인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죠. 음식은 많고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하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뭐 최악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한 음식이 너무 많으면은 일단 제값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되니까. 중국 태양광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대의 주방을 만들긴 했는데 손님 수보다 준비한 음식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1등 산업 안에서 중국 기업들끼리 이제 서로 이익을 깎아먹는 구조가 됐는데 숫자를 한번 보면은 이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IEA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은 2024년 세계 태양광 제조 능력이 실제 설치된 모듈의 2배 이상이었다고 정리됐습니다. 쉽게 말해 뭐 세계가 1년에 약 60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했는데 공장들은 그 2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2023년 폴리실리콘 원자재죠. 이 가격은 톤당 23만 위안에서 6만 5천 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70% 이상 하락한 거죠. 그리고 2024년에는 여기서 다시 40%더 떨어져가지고 톤당 4만 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완제품인 뭐 모듈 가격도 비슷하게 무너졌고,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었는데 원자재보다 이 모듈 가격, 원제품 가격에서도 약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4년 자료를 보면은 이 모듈의 제조비는 이 떨어진 원자재까지 합쳐가지고
이 대략 와트당 9센트에서 10센트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판매가도 거의 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마진 없이 판다는 이야기고 중국 기업들이 원가 근처에서 뭐 서로 가격을 깎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점유율하고 이익은 다르다는 거고 또 중국 태양광에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생산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뭐 공급을 줄이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쉽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산업 전체를 보면은 생산을 줄이는 게 맞긴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줄이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태양광 기업들은 이미 뭐 공장을 지었습니다. 뭐 설비 투자도 했고 대출도 받았고 직원도 고용했고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덜 돌린다고 뭐 그만큼 깔끔하게 뭐 비용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죠. 뭐 전기료, 뭐 원자재 이런 부분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데 뭐 대출 이자, 뭐 감가상각, 뭐 인건비, 뭐 유지비 같은 거는 계속 나가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진이 거의 없어도 뭐 일단 팔자. 뭐 공장을 많이 돌려가지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고객을 잃지 않는 게 오히려 공장을 세워두고 고정비만 떠는 것보다 그게 덜 위험하다. 문제는 모든 기업이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한 기업이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밀어내면은 뭐 다른 기업도 뭐 주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뭐 즉 내가 뭐 생산을 낮추면 고객은 더 싼 경쟁 사러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 태양광 치킨 게임의 핵심입니다. 많이 팔아도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덜 손해보고 더 오래 버티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도 이 상황을 뭐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중국 정부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줄이겠다, 뭐 가격 전쟁을 멈추고 질서를 회복하라,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실제 정책도 나왔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뭐 중국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뭐 수출 기업이 뭐 세금을 받아가지고 해외 더 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 혜택을 줄인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세금 조정이 아니라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한 미국하고 유럽 무역 반발도 좀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원자재 쪽에서는 뭐 더 직접적인 뭐 구조 조정 방안도 논의하고 대형 업체들이 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과잉 설비 사들이고 뭐 일부 생산 능력 폐쇄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쟤만 그만 만들자라는 움직임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중국 정부가 뭐 드디어 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죠. 공장은 이미 지어졌고 기업들은 뭐 이미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한테. 지방 정부는 이미 뭐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고용하고 세수를 여기에 걸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이미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 지역 공장을 줄이겠습니다. 손실은 우리가 뭐 떠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이 무너지면은 대출 부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문제를 알고 중앙정부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살살 밟아보려는 하고 하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국 태양광 구조의 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밖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소비자하고 뭐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뭐 도움이 됩니다. 더 싸게 더 빨리 태양광을 깔 수 있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 정부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중국 제품이 너무 싸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자국 기업이 버티기 힘들죠.
특히 태양광은 이제 미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이제 앞으로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그냥 중국 태양광을 싸고 좋은 제품을 밀어내기 이렇게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 태양광 공급망의 우회 수출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태양광 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동남에서 오는 물건이지만 그 뒤에 중국 기업이 있고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럽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력 보안 문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최근 중국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공공자금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 인버터라는 거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전기를 전력망에 맞춰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요즘 인버터는 이런 단순한 이렇게 바꿔주는 전기 부품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도 되고 원격으로 관리도 되고 전력망 운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중국 부품이 싸냐 비싸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력망에 연결되는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 공급망에 너무 많이 의존해도 되는가? 외부에서 원격 접근이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장비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최근에는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의 교통정리 또 업계 내부에서도 감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과잉 생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025년 중국 생산 능력은 그 해 세계 수요의 거의 2번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손님은 한 테이블인데 음식은 2테이블 분량으로 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공급망에서는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더 과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작년 대비해서 9%, 웨이퍼는 11%, 태양전지셀은 7% 더 늘어났습니다. 모듈 생산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반대로 수요 쪽에서는 오히려 둔화되고 2026년에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가 줄고 중국 밖의 수요가 늘어도 이들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산업 구조가 건강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앞으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는 구조 조정은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가 경쟁력이 낮은 업체, 기술 전환에 좀 뒤진 업체,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버티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죠. 하지만 대형 업체라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마진 압박을 피하기 어렵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패널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만으로는 경쟁도 심하고 돈이 안 되니까 태양광 배터리 저장 장치를 함께 묶어 가지고 새로운 성장 공간을 파일을 찾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태양광 패널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장 장치에서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시장도 조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한 나라들은 중국산 태양광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죠. 싸고 많이 공급되고 설치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하고 유럽처럼 자국 산업기반, 공급망 안보, 전력망
보안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들은 중국산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처럼 관세를 더 걸고 뭐 보조금 조건을 바꾸고 중국 기업의 뭐 우회 수출이나 핵심 장비 의존을 더 엄격하게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태양광 공급망 전반을 장악한 중국을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양광에서. 하지만 적어도 완제품 부분에서는 단순히 가장 싼 제품이 이긴다로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시장은 뭐 중국 저가 제품을 선택하고 다른 시장은 좀 더 비싸더라도 의존도를 줄이는 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 태양광 시장은 가격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정책, 안효자 안보가 섞인 이게 나눠진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보면은 중국은 태양광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너무 크게 성공했죠. 문제는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방식이 이제 부담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이익을 내기보다 이제 버티기 경쟁에 들어갔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싼 제품들을 원하면서도 중국 의존을 이제 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공급할 능력을 만들었는데 그 공급을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바꾸는 모델은 아직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태양광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부동산이 그랬고 지금은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뭐 전략 산업에서 비슷한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왜 중국 경제는 특정 성장 산업에 돈과 설비가 한꺼번에 몰리고 왜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이뤄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합니다.